예, 2022년도 돈이 되는 방법 8가지 중에 5번째 돈의 철학 공부할 때입니다. 뭐 영어로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지만 NFT, Non-Fungible Token. 요즘 뭐 NFT 들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걸 아셔야 되고요. 뭐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fungible, 대체할 수 없는, 보통 대체하다 그러면은 이제 영어로 substitute or alternate, 이렇게 쉽게는 change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 보통 금융은 이 사피엔스들은 어려운 말을 써서 담을 쌌죠. 그래서 어려운 단어를 써서 non-fungible token이라는 것을 합니다. 콜린스라고 이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사전 회사죠. 그 콜린스에서 며칠 전에 그 2021년도를 상징하는 단어로 뽑은 것이 NFT였습니다. 2021년도에 그 단어, 키워드 단어를. 그러면 이게 NFT가 뭐냐? 자, 보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NFT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소유자의 정보와 이 거래 내역 이력을 기록한 일종의 디지털 진품 보증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세돌하고 알파고랑 바둑 시합을 했죠. 그랬는데 정말 이세돌이 딱 한 번 이겼죠. 인공지능과 사람이 붙어갖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바둑으로 이긴 사람은 이세돌이 처음이고 유일하죠. 알파고가 은퇴해버렸으니까요.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도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동영상 중에 처음에 그 동영상을 찍어서 내놨던 진품 동영상이 NFT로 발행이 돼서 2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세돌과 알파고의 이 이세돌이 이긴 동영상이 있지만 이게 진품이다 라는 거를 Non-Fungible Token NFT로 만들어서 경매시장에 내놔서 이거를 2억 5천만 원에 만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또 우리 간송미술관, 그 외정시대 때 참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일본의 국보로 되어 있는 화엄경 문의의결 문답, 그 신라시대 표원 스님이 쓴 거 일본 국보죠. 그렇지만 그 우리나라 신라시대 스님이 쓰신 건데, 그거를 불교에 가는 거는 심지어 팔만대장경도 일본이 달라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러기도 하셨기 때문에 종교랑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일본한테 팔아버렸는지 줬는지 가져갔는지 주워갔는지 알 바는 없으나 일본에서 잘 갖고 있죠. 그렇게 많이 일본이 모든 걸 갖고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간송 선생께서 외정시대 때 그 우리나라 문화재를 정말 자기 땅 다 팔아가면서 수집하기 시작했죠. 그 간송미술관에서 최근 소장하고 있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로 100개 한정본을 제작해서 개당 1억 원에 판매하기 시작했죠. 무슨 소리냐? 오프라인 해례본은 간송미술관이 갖고 있지만 이것에 이 디지털에 돌아다니는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오프라인 자산은 간송이 갖고 있지만 온라인 자산은 파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진품을 파는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미술, 영화, 음악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의 그 지적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NFT 코인을 만들고 있고, 이 NFT 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커지니까요. 가령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싶고 스미소니안 박물관도 가고 싶고 여기저기 가고 싶은 데가 많은데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뭘 봐야 되잖아요. 영화관보다는 넷플릭스 영화가 뜨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디지털 자산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체할 수 없는 거, 오프라인 자산은 간송히 갖고 있지만 온라인 자산은 이렇게 만들어서 정품 인증서를 발행해서 판다라는 거죠. 생각으로 다 되는 세상이죠.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1992년도 54살의 나이에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발표하셨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제 김영철 변호사 뭐 이런 건의해서 그 이건희 회장이 회장직에서 은퇴하셨죠. 그리고 2010년도 3월 달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룹에 복귀를 하셨죠. 그 참 뭐 어떤 인연인지 몰라도 이분을 참 존경하게 됐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신경영 할 때 정말 멋있었죠. 54살의 나이에 뭐 지금 제가 뭐 곧 얼마 안 있으면 64살이 되는데도 참 뭐 54살에 제가 뭐 탬버린 들고 술집에 가서 뭐 노래나 불렀지, 참 이런 분과 같은 고민을 안 해봤죠.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 세 단계가 제가 금융인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또 돈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어떤 대목이었습니다. 첫째, 1992년도에는 여러 가지 신경영을 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100억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100억을 찾는 사람과 못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도가 터지셨을 때 하셨죠. 그리고 2007년도 뭐 11월 달에 이런 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맞아요. 2008년도 4월 달에 은퇴를 하셨죠. 은퇴를 하시고 그해 8월 달인가 재판을 받으셨는데 앞으로 삼성은 전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증권이 이끌어가는 세상이 온다라고 2008년도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2010년도는 뭐 이건 2010년도에 3월 24일 날 그 경영 복귀를 해서 5월 10일경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각 그룹 계열사 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지시를 하면서 당시 이제 삼성증권 사장한테 지시를 한 게 이제 PB연구소 소장이었던 저한테 다이렉트로 떨어진 것이 왜 돈 없는 사람은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하는가? 왜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벌게 해주지 못하는가? 그것을 무자본으로 3개월에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봐라 라는 그 회사의 명이 이제 삼성 PB연구소 소장이었던 저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참 이 100억이라는 것을 누구나 갖고 태어났다고? 그 옛날에 스님도 그런 말씀 하셨다는데, 그래? 아니, 맨날 사고나 치는 삼성증권이 그룹을 이끌어간다고? 삼성그룹을 이끌어간다고? 그러면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소린데? 그 다음에 돈 없는 사람도 무자본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주라고? 정말 이런 게 저한테 떨어지다가 보니까 사실 뭐 철학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는 삶을 살던 저에게 참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됐던 배경입니다. 그게 1992년, 2008년, 2010년입니다. 그래서 2022년이 오는데 어찌됐건 그런 오랫동안에 저도 20년 동안 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해 며칠 안 있으면 새해에 내가 10년 화두를 타파하자. 누구나 100억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 일단 100명. 발행시장에서 그동안 뭐 증권, 뭐 코인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유통시장에서 100억을 번다라는 것은 당연히 무자본으로 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뭐 10,000원이 있건 10만 원이 있건 100만 원이 있어야지 유통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거지. 유통시장에서는 무자본으로 1,000만 원을 벌고 3천만 원을 벌고 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참 그걸 고민을 하던 중에 발행시장에서는 무자본으로 100억을 만들어 주는 게 가능하구나. 더더구나 3개월에 1,000만 원 만들어 주는 거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고 이미 시작을 했고 사람들 선별도 거진 끝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제가 삼성 PB 연구소장으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았던 그 명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3개월에 참 무자본으로 1,000만 원 만들어 주는 거는 답을 찾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찾은 거죠. 누구나요? 그들 두 번째,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뭐 1,000만 원, 물론 무자본으로 1,000만 원 만드는 방법을 알면 무자본으로 100억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된 것과 같은 자산이죠. 그러나 거기서 버전업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그 70이 넘고 80이 넘고 60이 넘고 50살 혹은 뭐 지금 30살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뭐 27살도 있고, 그 사람들 인생 속에서 대체 불가 자산을 찾아주자. 이 비수익 자산을 수익 자산으로 만들면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삶이 있고 자기만의 고유한 경험이 있고, 세상에 일어나는 똑같은 신문과 똑같은 방송을 보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자기 인생에 녹아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되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고 눈동자가 다른 것처럼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그들만의 고유한 대체가 불가능한 자산을 찾아서 이거를 수익 자산으로 만들자. 이것도 뭐 제가 개념은 돼 있어요. 이 대체 불가 자산이 NFT입니다. 불가, not or none, fungible. fungible 하지 않은 asset을 NFT를 찾아주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노하우로 삶의 방향성과 100억을 찾게 하자라는, 참 제가 1992년도부터 끙끙대던 게 이제 뭐 한 20년 만에 이제는 앞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참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NFT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각 개인이 대체 불가 자산이 있게 되고 이런 것이 그 오프라인 상에서의,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오프라인 상에서의 뭐 훈민정음 해로보는 간송미술관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는 이거 주최한 회사 측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 상에서 갖고 있지만, 이게 온라인 상에서 수십 개 수백 개가 카피되고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 정품 딱 하나라는 거를 하려면, 이게 인구, 가령 이게 세상의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각자가 전부 대체 불가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디지털화 시키려게 보면 어딘가 이 디지털 자산을 검증하고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예전에는 URL, HTTP 해서 했는데, 이거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 저장을 잘 하자라는 스토리지 코인의 대표적인 회사가 파일 코인이 하나가 있고 아리브라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코인이 두 개 다 이제 그러니까 분산형 파일 저장 스토리지 코인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 삼아서 또 이제 제가 해보니까 파일 코인이 조금 전에 보니까 뭐 69,000원이고요. 주가 흐름은 뭐 계속 못 오르다가 한번 이렇게 뭐 많이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내리는, 뭐 한때 뭐 30만 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위브라는 거는 뭐 못 오르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이 오르게 됐죠. 많이 오르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아위브라는 것은 어떤 그 파일 코인과는 좀 다른 어떤 여러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로 묶는 번들링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요즘 이제 가장 핫한 그 NFT 제작용 그 D 앱인 이제 메타플렉스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서 블루오션 데이터 저장을 하는데, 다 기존의 회사들 다 데이터 저장하는 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데이터 저장 회사로서 이런 데랑 이제 협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사가 굉장히 잘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파일 코인은 NFT 이
이 대체 불가능한 자산의 그 시장 그 하는 오픈시가 이제 파일 코인을 통해서 NFT 콘텐츠를 저장한다고 발표했고, 또 이제 플로우에서도 하고, 우리는 우리 데이터를 파일 코인으로 한다라는 이제 영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파일 코인도 괜찮고 아리브도 괜찮고, 어찌됐건 두 회사가 다 이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저장, 특히 NFT가 나오면서 지금 뭐 누구나 다, 제가 사람들을 무자본으로 1,000만 원 만드는 방법을 찾아드리고, 그들도 100억을 갖게 하고 100억을 찾게 하고, 그 100억으로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 100억을 써야 되는지까지 뭐 돈의 철학을 공부하고 그걸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여태까지는 비수익 자산으로 있었던 그 사람 인생의 어떤 것 중에서 수익 자산으로 가능한 것을 역시 온라인상에 만들게 되면 그게 그들의 NFT 자산이 된다라는 거죠. 저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고, 저 사람 거는 만들어주면 누가 사는지도 기본적인 시납시스는 다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뭐 전문가들 고용해서 석박사 고용해서 하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참 10년 20년간 끙끙대던 것이 해결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바로 2008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앞으로는 전자가 아니라 증권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삼성증권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저기 미래에셋 증권 안 됩니다. 그런 데 갖고 안 됩니다. 완벽히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증권회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려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저도 제가 10월 30일 날 이제 파일 코인을 처음 이제 K뱅크 뭐 업비트 통해서 파일 코인을 샀어요. 그랬는데 이제 집안에 이제 어머니가 뭐 돌아가시고 편찮으시고 그래갖고 어영부영 하다가 이거 실질적으로 넣어놓은 돈을 파일 코인을 사기 시작해서 위탁 채굴을 시작한 게 11월 2일이었어요. 11월 12일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0.8 파일 코인이 채굴이 돼 있고 사용 가능한 잔액이 3.8 파일이었는데, 뭐 제가 보낸 돈 1,480만 원 갖고 했습니다. 480만 원 갖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 쓰고 남아 있는 돈이 있잖아요. 안 쓰고 남아 있는 돈을 11월 26일이죠.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이 파일 코인 위탁 채굴하는 분하고 연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 가능한 잔액이 14. 얼마로 늘어났죠. 14 파일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채굴되는 것도 좀 늘어나겠죠. 뭐 이렇게 어설프나마 이제 유통시장에서 그 코인을 사고 파는 단계를 넘어서 지금 파이코인처럼 무료 채굴은 아니지만 유료 채굴로 지금 발가락 하나를 발행시장에다가 담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할 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해봐야지, 뭐 제가 척후병이 되고 제가 궁병대가 돼서 이거 여기 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여기 지뢰가 너무 많더라, 이거 여기는 뭐 함정이 너무 많다 이래갖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 저는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갖고 돈 벌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돈은 지금 뭐 돈의 철학 공부하면서 이제 계속 할 거니까. 아무튼 이런 세 개의 단계가 있더라. 10월 30일, 11월 12일, 11월 26일.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머리 팍팍팍팍 돌아가는 사람은 한 방에 끝낼 텐데, 저는 뭐 이제 할배가 돼서 그런지 이걸 하는데 한 달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티타임즈라는 이거 요즘 이제 페북, 뭐 트위터, 어도비 같은 데가도 이제 NFT가 막 활성화되는데,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 NFT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아바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바타는 하나의 게임에서만 쓸 수 있는데, 이게
이 아바타는 이 사람 아바타라는 것을 NFT로 확인을 하게 해주면 이거는 완전히 자기 고유한 데에서 어느 게임 어느 플랫폼에서도 그 자기 거를 이 사람 소유권이 디지털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 인증 진품 인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거죠. 요즘 뭐 카톡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모티콘 같은 것도 뭐 얼마에 팔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자산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북, 트위터, 어도비도 이제 NFT로 진출을 해가지고 뭐 트위터가 트위터,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만드는 어도브, 레딧, 메타 이런 데서 다 한다고 TT 타임즈에 이분이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NFT 그리고 이제 파일코인으로 이렇게 이제 뭐 발을 담궜다. 현재까지 보니까 뭐 이렇더라. 뭐 480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 0.9니까 뭐 어떻게 됐나요? 뭐 한 달 뭐 어찌됐건 한 뭐 68,000원 뭐 그 정도 뭐가 채굴이 됐겠죠. 물론 다 당장 뭐 팔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더라. 지금 나이가 들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대체 불가 자산이 비싼 자산이 많습니다. 귀한 자산이 많습니다. 요즘 뭐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해서 팔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 참 국민소득 50불에서 국민소득 3만 불까지 이렇게 커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한국의 90대, 80대, 70대, 60대에도 어마무시한 대체불가 자산이 있다. 이것을 거래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팔아준다. 이거는 100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도 된다. 그래서 아무튼 뭐 발행시장에서 무자본으로 1,000만 원 만들어 드리는 거 뭐 지금 이미 시작했고요. 한 100명만 먼저 이제 선별해서 할 거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대체불가 자산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100억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이제 하는 거지. 제가 20년간 이 PB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경험했던 것과 PB연구소 소장으로 있던 것을 한번 실현해 보기 위한 꿈이죠. 같이 공부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누구나 NFT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경매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는 그거 쿠킹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아무튼 뭐 아직은 뭐 화식열전 2에 이제 뭐 중반이고 화식열전 3까지 할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개념만 잡으시고, 파일코인을 하시겠다는 분은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믿을 만한 후배이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뭐 댓글 달아주시면 어디로 연락해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